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기자와 캐스터가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한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팩톡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현명하게 뉴스를 소비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김성환의 시사야 신년 특집 2020 팩트로 말합시다. 2부에는 KBS 팩톡팀을 모시고 가짜뉴스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이런 물음을 던지는 분들입니다. KBS 팩톡팀 김준원 기자, 김지효 지상캐스터, 임주현 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을 만나면 왠지 스타를 보는 느낌이에요. 저희 아직 존재감이 약해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제가 방송 같이 한다는 얘기 듣고 세 분 유튜브를 들어가서 열심히 탐독하면서 봤습니다. 분석도 하고요. 어떤 편이 가장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편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뻔뻔하게 얘기한 21명 댓글을 읽어주는 그 모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팩댓. 네, 팩댓. 감사합니다. 29분도 저희에게는 아주 천군만마와도 같은 분들이라 네. 거의 일당백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5분이 아니라 2,500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뻔뻔한 김에 저희도 이제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 저 오늘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네. 저희 사촌 형 같은 그런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뻔뻔해. 야,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벌써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일단 팩톡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임지영 기자께서 한번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워낙 정보가 이제 막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대체 뭐 어디까지 진짜고 사실인지 알 수가 없고 네. 그걸 좀 누군가가 중간에서 정리를 해주고 진위를 검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니즈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좀 해보자. 보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좀 더 재밌게 보시고 또 저희가 그 진위 검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팁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저희끼리도 좀 재밌게 시청자도 재밌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뛰어드신 분은 김준원 기자였는데요. 네네. 뭐 얘기하신 김에 자기소개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팩트체크로 상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요? 한국 그 언론 학회하고 네.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그 팩트체크 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주시는 상인데 1년에 한 번만 뭐 대한민국 팩트체크 대상이라는 상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좋게 봐주셔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주셨는데 김지욱 기상캐스터인데 네네. 어떻게 팩트체크하는 프로 유튜브에 같이 합류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선배님이 추천해 주셔서 들어가게 네. 됐는데 저도 평소에 시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좋은 기회다 싶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공도 신방과 전공을 했고 숨겨진 매력도 많고 그래서 이분을 초빙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저분 없으면 네, 뭐 맞아요. 안 돼요 저희는. 네, 분위기를 다 혼자서 막 띄우고 그러네. 있더라고요. 저희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 비타민이라고. 바이타민이네. 네. 자기소개를 좀 못했어요. 조금 더 해주세요. 팩톡에서 팩트캐스터로 하고 있는 KBS 기상캐스터 김지효입니다. 날씨지효라고도 불리죠.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씨지효. 네. 제가 이게 언어 유희인데 저희도 프로그램 영상 내에서 자주 써먹거든요. 네. 뭐 화나는 상황에서는 화나지효, 뭐 이쁘지효, 뭐 걱정하지효, 뭐 이런 식으로. 좋은데요? 예, 네. 그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김준원 기자는 뭐 KBS 안에서 보도국 안에서도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기자다. 개인 유튜브 방송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원래는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오세아니아 TV라고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을 제가 했었어요. 네. 제가 하던 콘텐츠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뭔가 재미를 주는 그런 콘텐츠였거든요. 근데 팩트 체크랑 데이터 분석이랑 이렇게 연관성이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즐겁게 한번 해보자. 세 분이 별명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네. 별명이 팩트 판다. 예. 팩트 판다. 사실 왜 팩트 판다게요? 왜 그렇죠? 왜 잡담하다가 그냥 불현듯 떠올라서 쓰게 된 건데 네.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굉장히 좀 다크서클이 좀 심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재미가 없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요, 정말. 방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되게 진짜 특색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되게 필요한 존재인 게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놓으면 네. 팩트 체크가 약간 좀 진중함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판단님이 또 저렇게 진중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비타민 계속 활약을 해주시고 저는 참모 아주 역할하고 케미스트리가 좋아요 지금. 아 김준원 기자는 그러면요. 별명이 뭐예요? 전 데이터자인데요. 데이터자. 네, 대학원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된 전공을 공부를 했는데 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타짜, 데이터자 붙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데이터자 판다보다는 낫네요. 네. 네. 철학이 있는 보통은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예. 별명을 먼저 지어주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거꾸로 저희가 자급자족. 캐릭터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짓고 아무도 안 이제 붙여줘서 주입시키는 거죠. 네네. 아 세뇌 효과 좋아요. 네. 임지우 캐스터는 뭐예요? 아 저는 원래 백치효였어요. 네. 시청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공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백치효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맞아요. 생각보다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프로 질문러라고 해서 그냥 팩트캐스터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네, 티 안 내고 네.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 그게 어렵더라고요. 세 분이 한 사람은 판다, 한 사람은 타짜, 한 사람은 프로 질문러. 네. 뭔가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진짜로 어울리는지 지금 얘기를 쭉 들어가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국 기자들 안에 팩토틱 말고도 다른 유튜브 채널들이 더 있지 않나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지금 제일 잘 나가죠? 한 예. 10만 넘던데. 예, 구독자. 10만 넘고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요. 네. 지금 팩톡 정도 수준일 때 1년 전에 아. 우리 프로그램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지금 구독자 10만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도 저희 지금 그럼요. 2,000명이니까 20만 아니 명. 저 2,100명이 넘었죠. 아, 예, 2,100명. 예, 예. 네, 금방 10만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를 좀 많이 갖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구독자가 몇 만으로 늘어나는지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KBS 안에서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나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뭐 사실 막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지원은 힘들고 또 그 저희 소중한 수신료를 좀 아껴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릿고개 넘는 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입니다. 아, 열정페이. 네, 열정페이. 그게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지원 없습니다. 지원 좀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게요. 네, 출연료 네. 한 해 7,000원 받아요. 7,000원. 네, 그리고 저희 작가도 안 계시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 다 하는 걸로. 뼈를 네. 갈아놓고 있습니다. 임지훈 기자님이 뭐 편집, 대본 작성 다 직접 하세요.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면 이해해주세요. 돼요. 혼자 이걸 다 하시니까. 그래서 좀 그래서, 예. 버거우셔서 저희 양 사장님 돈을 좀 주신다면 저희 아니, 사장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줘. 사장님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 말고. 저희 양승동 사장님께서 돈을 좀 주신다면 저희 그 아주 실력 있는 작가분을 초빙해서 좀 더 네. 재밌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사장님께서 틀림없이 네.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하시지 않을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사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해서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왠지 2020년 첫 시작부터 그렇죠. 기분이 네. 좋습니다. 네, 올해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이제 홍보하고 가짜 뉴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근데 가짜 뉴스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시는지. 많이 심각하다라고 많이 느끼는데 특히 시사 뉴스 이슈 같은 것들도 요새는 뭐 유튜브에서 좀 많이 보시고 네. 기존 뭐 기성 매체들을 좀 점점 안 보시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근거 없이 막 주장도 많이 하시고 또 뭐 혐오도 조장해도 되고 막 좀 강하게 질르는 채널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보시는 분들은 또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향성, 즉 확증 편향이 좀 점점 더 강화되면서 네.
되게 가짜뉴스 이슈가 되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기 네, 그렇죠. 때문에 선거 때 또 분명히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서 가짜뉴스들이 쏟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성 정도가 저희 어머니랑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본인의 생각에 맞는 내용들만 계속 습득을 하시다 보니까요. 점점 더 저는 더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까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느낄 때 제일 심각했다고 하는 가짜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상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의 모든 미세먼지는 다 중국에서 오는 거다. 뭐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아니다, 너네는 정부 편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를 소비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좀 건설적인 협의가 안 된다거나 너무 소모적인 논쟁만 막 빚어진다거나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사람들 사이사이에 막 안 그래도 벽이 많았었는데 이 정보 격차로 인한 새로운 또 벽이 막 세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정보 격차라기보다는 정보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문제가 아닐까도 싶고요.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맞아요.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에 더 많은 이런 흥미를 느끼다 보니까 이 유튜버들도 더 자극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언론이 주체가 돼서 네.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취사 선택을 언론이 했는데 이제는 시청자들이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거나 읽고 싶은 뉴스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는 게 이게 꼭 좋은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팩톡이 그 사이에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유튜버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영상에는 뭐 노란 딱지 같은 뭐 아이콘을 붙인다면서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유튜브 자체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구글 회사에서요. 이제 광고주 친화적인 컨텐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그런 컨텐츠에 광고주들도 본인들의 광고를 실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에게 노란 딱지를 붙인다는 게 그 컨텐츠는 광고 수익을 뭐 기존의 10분의 1 정도로 되게 작게 난다든지 아예 나지 않는다든지 구독자 수가 많아도 제재를 예. 가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뭐 보수 유튜버들만 노란 딱지를 구글에서 붙인다. 한동안 그런 걸로 저희도 팩트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리고 뭐 혐오를 조장하거나 정치적인 뭐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컨텐츠는 구글 자체에서 이제 노란 딱지를 붙여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제 기계가 판단을 하죠.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으라 해도 내놓을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저희도 붙었고요. 네? 팩톡을 왜 그러네. 노란 딱지를 붙여요? 저희도 붙었고 그리고 저희 쫙 조사를 해봤는데 뭐 타 매체 할 거 없이 다 많이 붙었고 저희 KBS 1라디오의 유튜브 채널 콩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저희가 붙은 것만 뭐 놓고 보자면 네. 저희가 그게 그 배달 앱을 통한 네, 성범죄를 성범죄자. 다뤘던 아이템이었는데 네. 되게 이제 뭐 제목이나 그런 거에 보면은 뭐 성범죄 뭐 그리고 뭐 저기 성폭행 뭐 강간 그리고 뭐 키워드 같은 것들은 뭐 성범죄 관련 단어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아마도 추측해 보기로 알고리즘이 이렇게 훑다가 뭔가 이런 좀 네거티브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 뭔가 내용이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그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럼 알고리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알고리즘에 대한 시비가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계속 요거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여기저기 많이 붙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그 보수 유튜브 채널에만 붙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한가? 그 주장을 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토론회도 열었단 말이에요. 귀농하신 분들한테도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그렇지, 경우가 귀농기. 있어요. 왜요? 귀농.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면은
사람이 없애줘요. 직접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는 그런 음.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팩톡팀은 해제했어요. 저희는 광고가 안 붙어서 네. 아직 아직 광고가 없어서 해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팩톡에 붙었다는 이게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팩톡이 KBS 1 콩 계정에도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팩톡 계정 판지가 이제 4개월밖에 얼마 안 돼서 저희는 광고를 아직 못 붙이는데 콩 계정에는 한 49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광고가 붙어요. 네. 근데 그쪽에 나간 저희 팩톡 콘텐츠에도 붙었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건 네. 모르죠. 좀 사회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좀 궁금한 부분은요. 톡 팀이 이런 가짜 뉴스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할 때 뭐 검증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얼마나 시성이 있고 핫 이슈이냐 그리고 공익성이 공익성. 있느냐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냐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부합하는 거를 고릅니다. 근데 다만 되게 큰 이슈가 막 계속 조국 전국대처럼 네. 그렇게 한 이슈에 완전히 그 메모리 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묻혔던 이슈 중에 이거는 알아두면 좋다라거나 이거는 묻혀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아이템을 끄집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네. 그런 가짜 뉴스를 선택을 해서 왜 이게 가짜 뉴스인지를 설명하는 네. 그런 네. 내용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이게 딱 결론이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선배님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거죠? 이러면 선배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좀 송구하지만 뭐 수학공식처럼 안 떨어지는 게 일상 다반사다.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신 보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맥락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똑 떨어지겠어요. 근데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가급적 진실에 가까운 정보는 이겁니다라고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독자도 느는 거예요. 그래도 팩트는 이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원래는 딱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걸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면 뭔가 요점적으로 이것이 사실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그 맞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와서 이건 가짜입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원하시죠. 명쾌하게 맞아요. 정리해주길 바라잖아요. 제가 그걸 원해요. 그래서 항상 선배들 왜 이걸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렇죠. 질문을 합니다. 많이 그 다그쳐야 돼요. 네. 기자 2명을 다그쳐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유튜브라는 도무지 예측하기 힘든 이 생태계에 뛰어들었는데 KBS에서 이제 할 때 오히려 1인 유튜버에 비해서 좀 불리한 점들을 짊어진 상태에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1인 유튜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냥 결론 확실하게 내고 사이다 발언하고 확실히 질러주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매번 이제 저희 김지호 캐스터가 저희를 각성시켜 주시겠죠. 네. 결론이 좀 엉뚱하지만 각성을 좀 우리 유무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최대한 노력하면서 가는 거지. 네네. 그거를 아마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슴슴한 냉면 육수 같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평양냉면 같은. 네, 약간 네. 막 자극적이지 않아도 네. 묘한 매력에 빠져들어가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 제발 그래야 할 아주 텐데. 예의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추구하는 알아주셔서. 바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 맵고 짜고 뭐 이런 음식이 널려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에서 네. 저희는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어. 그런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근데 아니, 참 계속 그렇게 하실 어려운 거예요? 게 난 짬뽕이 먹고 싶다고요. 네, 가끔씩 짬뽕도 하고 그래서 새해에는요. 그러게요. 엽기 떡볶이도 먹고 짬뽕도 하고. 그거 안 될 봅시다. 것 같은데. 저를 그러니까 각성을 시켜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지호 캐스터가 그 역할을 많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 냉면에서 겨자 같은 맛.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요, 알고리즘 때문에 비슷한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구독자들한테. 네. 알고리즘을 추천해 주는 대로 쏠리니까 더 가짜뉴스가 많이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데는 알고리즘이 1등 공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유튜브가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거기서는 뭐 돈벌이가 잘 되는, 광고가 잘 걸릴 만한 거를 추천하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좀 특화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사회적 영향이 커져서 그렇다면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요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튜브 쪽에 압력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소비자들이 계속 유튜브에 압력을 가하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알고리즘을 이대로 놔두면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한 그것 때문에 그런 성향의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점점점 그쪽으로만 자꾸 쏠리게 되는 그렇죠. 현상이 돼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뉠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가장 저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좌우로 갈리거나 네. 아니면은 진실과 거짓으로 갈렸을 때 그 중간에서 계속 질문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사라지면 사회가 훨씬 더 양극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원 기자께서도 근데 그런 걸 좀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나요? 팩트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다기보다는 맥락을 짚어가고 팩트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저희는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그냥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그런 시대는 사실 지났잖아요. 네, 맞아요. 계몽적으로 이것이 사실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 자료도 찾아보고 이 영상도 찾아보니까 이 방향이랑 결론이 나왔어요라고 그래서 함께 같이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네. 그런 방법을 보여주면 이런 현상들이 조금은 극복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팩톡 팀의 목적이 팩트 체크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닿아 있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제일 처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코너랑 같이 했었었는데요. 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가도 없고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제가 한 2번 하고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회수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미디어 리터러시를 그래서 일단은 제껴두고 이쪽에 제 팩트책에다가 녹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미디어 리터러시로 자꾸 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잘 읽고 잘 쓰고 잘 생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영국이나 핀란드처럼 어렸을 때부터 네. 이렇게 교육시키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지만 그게 한두 해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물론 장기적인 과제로 이제부터 그거를 마련해 나가야 되겠지만 당장 지금 벌어지는 이 폐해들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했을 때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올바르게. 채널에 미디어들이 등장했는데 그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잘 활용할 것이냐 네. 이런 적극적인 개념에 있어서 수용자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우리도 이런 교육을 잘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미디어를 생산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이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좀 판별할 수 있게 우리도 이제 교육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걸 적극적으로 담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래도 그 거리가 있을 때는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네. 팁들을 저희가 최대한 드리려고 설명을 좀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팁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미지라든지 영상 정보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합성을 했거나 네. 아니면 이 이미지가 예전에 있었던 사고인데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라든지 이렇게 거짓을 얘기한다는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미지 검색 코너에서 이 이미지를 넣으면 이게 올해 만든 이미지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던 이미지인지 이런 것도 구별하게 해주고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 네네. 크게 났었잖아요. 그때 떠돌았던 이미지가 온 산하가 완전 시뻘겋게 물든 위성 사진이 떠돌았어요. SNS에 떠돌면서 야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완전히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어. 이 정부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하신 그 구글 이미지 거기다가 그 사진 한 장만 바로 올리시면 그게 언제 몇 년 전에 네. 올라왔던 사진이고 그게 사실 미국의 그 화재상 캘리포니아였나? 그 상황을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화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거 흥미롭네요. 그러면 또 다른 또 활용 팁이 있으면요. 그거만 이미지 말고. 최근에 이제 그 함박도라는 섬이 우리나라 영토냐 아니냐라고 네, 되게 맞아요. 논쟁이 됐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사실을 확인했던 게 이 함박도가 과연 언제 생겼냐라는 거가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북한이 우리랑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도 저렇게 군사기지를 설치했네라는 그런 가짜 뉴스의
어떻게 보면 근거로 활용이 됐어요. 그 음. 이미지. 근데 이제 구글 어스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사진 그 영상을 시간순 이게 시대별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박도 같은 경우도 군사시설이. 예, 군사 시설이 음. 뭐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다든지 아니면 없다가 요 시점에 생겼다 이런 네. 거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거든요. 네. 위성 사진. 사진을 쫙 찍어놓은 DB가 저장이 되니까 네. 예, 그 실제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거죠. 사진으로, 이- 위성 사진으로. 그것도 팩트 체크 해주셨어요? 네. 예, 그것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네. 내용은 팩톡 한박도 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팩트 체크를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접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안타깝네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네. 특히 이제 네. 보수신문 모 보수신문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바람에 뭐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도 많이 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그렇게 언제 생겼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딱 보여주면은 그럼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뭐 안타깝게도 다 보여드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사실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더라. 네. 네.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안 믿는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음, 저희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네. 강하게 공격들을 많이 저희 하시죠. KBS 팩트 체크는 이념 편향적이지 않고 어느 쪽 뭐 지지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네. 오로지 팩트만 확인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건 좋은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럴 수는 잘하고 있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톡팀에서 그 네. 정보를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는지 알려도 주시고 사실 확인도 해주시고 네. 이런 역할들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네, 네.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저희 더- 방송은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훅 치고 업로드됩니다. 들어옵니다. 네. 벌써 시간을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다 됐어요. 와, 됐는데 이렇게 빨리 한 네.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올해 새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팩토팀이. 일단은 이게 내용적인 면에서는 되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전히 저희가 유튜브의 문법 그리고 유튜브적인 화법에는 조금 가지 못하다. 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좀 더 쉽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팩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팩톡팀이 10만이 넘어갈 수 있다. 와.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밥을 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일단 팩트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도 어려운 작업이지만 저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쇠의 뿔처럼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쳐드려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김지호 캐스터. 네, 팩톡 올해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10만 명 많이 구독해주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세 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KBS 팩톡팀 김준원 기자, 김지호 캐스터, 임주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엔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현명한 미디어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